제가 직관을 갔었어요. 오늘 3차전까지 갔다가 이거를 제가 받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3차전 나오니까 말씀드린 건데 진짜 체인지업이 춤추더라고요. 네. 근데 도원님이 가서 진 거 아니야? 패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5차전 안 가시죠? 안 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 사실 광주 1, 2차전도 갔거든요. 네, 그랬어. 그래서 비가 온 거였구나. 말 되네. 악기운을 몰고 다니시네. 말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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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1승 남았습니다, 1승. 네. 제가 이게 아까 1, 2차전 녹화가 끝나면서 1승 1패만 하고 광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뭐 1승 1패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걸 베팅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됐네요. 정부였으니까. 네. 삼성 입장에서는 뭐 2승을 했어야 됐지만 1승 1패 확률이 제일 높긴 했죠. 네. 3차전에 이제 데니 레이에스가 나오면서 기가 막힌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삼성이 홈런 4방을 치면서 4대2 이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기아가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면서 이겼습니다. 저는 제가 직관을 갔었어요. 오늘 3차전까지 갔다가 이거를 제가 받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3차전 나오니까 말씀드린 건데 진짜 체인지업이 춤추더라고요. 네. 근데 도원님이 가서 진 거 아니야? 패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5차전 안 가시죠? 안 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 사실 광주 1, 2차전도 갔거든요. 네, 그랬어. 그래서 비가 온 거였구나. 말 되네. 악기운을 몰고 다니시네. 말 되네. 아무튼 근데 진짜 저는 직관으로도 보면서 되게 느꼈는데 너무 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원래 8점대예요. 기아 정규 시즌에. 근데 너무 7이닝 무실점 자체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포스트 시즌의 레이스 선수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물론 정규 시즌도 이 선수가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뭐 스태피즈 기준 WAR도 이제 5점대가 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어율 같은 경우도 코너와 원태인 선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점 중반대로 그쵸. 사실 올 시즌 3점 중반대는 저는 2점 후반이나 3점 초반대라 생각하거든요. 파워 투저에다가 라팍을 홈으로 쓴 선수기도 하니까요. 144이닝 소화했나요? 맞아요. 정규 시즌? 네, 맞습니다. 4인 소화했습니다. 어깨가 싱싱하죠. 그럼 아주 뭐 잘했죠. 선발 투수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넘치도록 잘했다. 그죠. 네. 제가 1, 2차전 리뷰 끝나고 레이스 선수 정말 잘 던지고 있지만 불안한 점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삼진이 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자마자 레이스 선수가 7이닝 실탈 삼진을 삼진까지 많이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기 중반에 소크라테스 브리또한테 체인지업 4개를 연속으로 던지면서 헛스윙 삼진을 끌어내는 모습은 보면서도 저게 체인지업이 맞나라는 걸 계속 체크할 만큼 되게 뜻밖의 의외의 모습. 원래 커터나 슬라이더를 자주 던지고 좋은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전 이제 정규 시즌에 레이에스가 기아전에 등판했을 때는 사실 그런 모습을 인상 깊게 안 봐서 그런지 레이에스의 퍼포먼스에 저는 사실 체인지업이라는 그림은 좀 희미했어요. 다양한 팔색 투구를 던지는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자신 있게 좌타자 상대로 바깥쪽 역회전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스 선수는 원래 그 메이저리그고 우리가 삼성이 초반에 영입할 때 평가는 슬라이더보다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긴 해요. 근데 올해 아무래도 이제 ABS 존이 걸치면서 슬라이더보다 체인지업이 좀 많이 불리했던 면도 있거든요. 네, ABS 면은 어쨌든 두 면이 있으면은 슬라이더는 이제 좌우 무브먼트가 있으면 중간 면만 걸치면 되고 좌우는 2cm 더 여유롭게 잡아주는데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면하고 뒷면에 스트라이크 존이 걸려야 돼서 사실 체인지업이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사실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도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던 게 물론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26.1로 전체 3위기는 한데 체인지업을 그냥 어쩌면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진 것도 그냥 이 리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던졌고 사실 체인지업도 원래 워낙 좋은 투수여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데니 레이스가 지금 몇 살이죠? 데니 레이스 1998년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또 젊은 선수다라고 하기에는 경험이 이미 많이 쌓인 선수인데 딱 이제 전성기 정도의 나이라고 그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에 평균 소화 이닝이 한 5에서 6이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아니었나요? 26경기 선발로 나왔으니까 평균 이닝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낮은 이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는 지금 한개 투구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레이스가 지금 가을 야구 나와서 던졌던 경기에서는 지금 삼성이 전승. 아, 그렇죠. 전승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이 선수가 키가 198cm예요. 지금 올 시즌 KBO 등록 선수 중에 가장 큰 키. 롯데 레이에스하고 같이 이제 큰 키인데 그렇게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타점이 높지 않아요. 타점이 높지 맞아요. 않다는 것은 맞아요. 익스텐션이 굉장히 길다는 거거든요. 2m가 훨씬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익스텐션이 맞아요. 2m 5에서 2m 10cm예요. KBO 평균보다 25cm 길고 정말 남들보다 공을 앞에서 거의 25cm, 30cm 앞에서 뿌린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단점이 주자의 주루를 억제하는 능력이 많이 맞아요. 부족해요. 실제로 많이 도루를 허용했고 삼성 팬이라면 알겠지만 레이스가 오면 주자가 계속 도루하고 저거 너무 억제 못한다 그러는데 포스트 시즌에 이 선수가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면서 많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해요. LG 상대로도 계속 강민호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도루 억제를 했고 3차전에서도 6회 박찬호가 도루사를 했거든요. 그거 역시 레이스 선수가 포스트 시즌 준비를 좀 빡세게 한 거 아닌가. 본인의 단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특합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도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때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뭐 다 좋았지만 스위퍼도 좋고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퀵모션이 이제 슬라이딩 스텝이 너무 좀 크다. 그다음에 뭐 쿠세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주자허가 이제 도루 허용률이 굉장히 좀 높았는데 그때도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저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KBO 리그에서 빠른 선수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한 불과 보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실제로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주자를 묶어두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확실히 어떤 피드백을 KBO 리그에 와서 그냥 내가 메이저리그 출신이야, 미국 출신이야 이렇게 깝치는 애들보다는 자기 그쵸, 단점을 맞아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결국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레이스는 거의 재계약각 아닌가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남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뭐 바지가랑이까지 붙이는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레이스나 코너 선수나 올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납하기라는 구장을 씀에도 불구하고 찍어주었고 그것도 사실 지표나 그런 게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코너나 레이스는 둘 다 재계약을 솔직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레이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성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 시즌 타고 투적, 라팍도 물론 중요한 지표고 레이스 선수를 교체를 했을 때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아주 낮은 클래스의 선수가 올 수도 있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이기 다 때문에 있죠. 최소한 시즌을 운영할 때 지금 멤버 그대로면은 계산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지 않을까 같은 맥락으로 디아즈 선수도 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선수 자체가 워낙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올 시즌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26.1이거든요. 사실 슬라이더란 이미 좋은 구종도 있고 포스트 시즌에 보였던 체인지비란 좋은 구종도 있고 사실 이 선수도 포심의 구속이 150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부진할 가능성도 좀 적고 다만 고점이 엄청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쵸. 항상 그렇게 저도 평가를 두 하는데 선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쵸. 자, 도원님 어제 3차전 네. 물론 패요가 되긴 했지만 네. 우리 에릭 라우어의 피칭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라오가 진짜 명성에 걸맞는 그런 걸 봤다고 합니다. 너무 직구 구독도 정말 잘 나왔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오어 되게 정규 시즌은 애매했어요. 저는 애매하게 봐서 이번에도 삼성한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거를 다 지우고 물론 홈런은 맞긴 했지만 저는 괜찮게 봤다고요. 그리고 구독 자체도 5이닝, 6이닝 뭐 이런 식으로 맞기도 했고 그 다음에 되게 나머지 뭔가 변화구도 되게 잘 던져가지고 되게 저는 무난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래식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8월 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후반기 네, 교체 선수니까요. 네, 나빴는데 세부 지표를 저도 이 프리뷰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얘 운이 없었구나. BABIP가 많이 높았고 피안타율이랑 거의 한 1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운이 없었고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비록 기아가 패배하긴 했지만 저도 라우어의 피칭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이 실점은 뭐 라우어가 못 던졌다라기보다는 자연재. 홈런은 그냥 자연재니까. 또 단순히 봤을 때 라이온즈 파크에서 5이닝 동안 2실점을 선발 투수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못했다고 할 성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라오어를 보면은 약간 초반 코너 선수가 생각나긴 해요. 저도 둘 다 약간 하이 비슷한 페스티벌이 느낌. 네.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슬라이더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리고 체인지업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변하고 조금 KBO에서는 좀 안 통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하이 패스트볼을 던진다는 점. 그런 점이 약간 좌우는 틀리지만 약간 초반기 우리 코너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아요. 장타도 많이 안 맞고. 근데 의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상대로는 좀 제구가 날립니다.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 커맨드 능력은 좋은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은 굉장히 낮은데 의외로 사사구를 줄 때가 좀 많고 우타자 상대로는 삼진으로 우타자를 때려잡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파워 피처인데 이게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어제 이성규한테 홈런 맞았거나 김원곤에게 맞았던 것처럼 이게 홈런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서 피장타율이 좀 높은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선수인데 어제는 1회부터 당연히 전력 피칭을 해줬고 저는 어제 라오의 피칭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오도 재계약 각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 약간은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규 시즌에는 저 메이저리그 맞나? 메이저리그 되게 명성이 그쵸.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괜찮게 하니까 좀 얘가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운이 없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좀 그 땅볼 유도 비율보다는 이제 뜬공으로 잡는 이제 하이 플라이볼이 많이 나오는 비율의 선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KBO의 연봉 상한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우어나 내일보다 더 좋은 선수를 구해 오기라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면 재계약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삼성은 4개의 홈런을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박병호 선수 홈런이 전 제일 기억에 남는데 박병호 선수 그 전까지 홈런을 보면은 이성규 선수도 약간은 높은 공을 자기가 원하는 스윙으로 잡아당겨서 홈런을 쳤는데 박병호 선수 밀어서 쳤거든요. 홈런을 밀어서 쳤는데 그 전상현 선수가 던진 공을 보면은 아마 슬라이더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인데 각이 크지 않았어요, 변화가. 밋밋하게. 네, 되게 밋밋하게 들어왔고 물론 커맨드는 좋았죠. 아주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왔지만 느린 커맨드만 좋아하는 슬라이더는 우타자 특히 거포들한테 밀어서 넘기기 좋은 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박병호가 5번이었나요? 6번이었나요? 박병호가 홈런 6번 타자였습니다. 네. 5번이 김원곤 그럼 제가 선수였으니까요. 착각했는데 라우어가 김영웅한테 홈런 맞았고 맞아요. 김영환한테 홈런 김영환한테 맞았고 맞았고 전상현이 김원곤한테 김원곤, 박병호한테 백투백 맞아요, 홈런 맞아요. 맞았어요. 김원곤이 먼저 나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김원곤한테 빠른 공 던져서 홈런 맞았고 박병호한테 이제 슬라이더 던져서 홈런 맞아요. 맞았고요. 전상현 선수가 뭐 놀고 싶다 이 말처럼 되게 섹시한 공을 던진 투수긴 하는데 아무래도 1, 2차전 정말 우리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잖아요. 그쵸. 근데 3차전까지 틀어막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그거는 많았고. 2023 시즌 KT 손동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을 정말 맞다가 3차 세 번째 연장부터 조금 맞아요. 공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전 2022 시즌은 김재웅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3차전 경기는 전상현을 일단 무너뜨렸던 게 크고 저희가 근데 홈런을 4개 쳤잖아요. 근데 4득점 했어요. 오늘 김태군이 네. 한 번 딸깍했는데 네. 4점 들어왔는데 네. 야구를 볼 때 이제 장모님이랑 야구를 보면 장모님이 야구 보다가 솔로 홈런이 터지면 장모님 항상 그랬어요. 아우 아까워. 우리 어머니도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 뭐가 아까우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진짜 더 있으면 더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야자라 네. 너무 많은 근데 어쨌든 홈런 4개 4득점을 쳤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삼성이 치열한 적시타가 아니라 홈런을 쳤다라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4홈런으로 4득점을 낸다는 거는 정말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홈런을 4개나 쳤는데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이게 저희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시즌 중에서도 홈런은 많이 쳤는데 득점이 나는 경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 라이온즈가 우리의 컬러대로 야구를 했구나. 어떻게 보면 4득점이란 건 레이스 선수가 막지 않았으면은 또 큰일 날 수도 있었고 마냥 좋게만은 안 보였어요, 솔직히. 삼성의 야구 자체가 라팍이란 되게 엄청나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면서 어쨌든 올해 선발 투수들이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10승 이상 투수가 3명 있고 그리고 WR도 5점대 이상 투수가 3명 있고 맞아요. 스태티즈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이 투수 WR 전체는 1등이에요. 맞아요. 그쵸. 다만 네. 불펜이 좋지 불펜이 안 좋죠. 않음에도 선발이 1등이에요. 그만큼 라팍에서 강하게 선발로 틀어 막으면서 우리 타자들은 사실 타율이
평균 타율은 이거 되게 낮거든요. 맞아요. 키움 다음으로 낮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은 183개로 1등일 거예요. 일단 우리는 리그 1등이죠. 쳐서 넘긴다. 우리는 장타로 간다 이거죠. 라는 작전인데 라팍을 벗어나서 조금 약해지는 것은 있죠. 특히 잠실 같은 구장에서.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저희 시청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삼성이 삼성다운 야구를 했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본 궤도에 다시 올라왔고 기아가 정규 시즌에서 항상 삼성을 이겼을 때 시합들을 보면 선발 싸움에서는 좀 불리하더라도 이제 불펜으로 넘어간 다음에 틀어맞고 승기를 잡고 결국에는 여차저차해서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기아의 야구인데 어제 전상현이 백투백 홈런을 맞는 걸 보면서 야 오늘은 졌구나. 오늘은 진짜. 쉽지 않다. 저도 어제 직관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같이 간 친구한테 전상현이니까 막지 않을까. 그리고 이범호가 실제로 전상현을 장현식 대신해서 바로 전상현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기겠다. 어떻게든 어제도 이기겠다. 이기고 가겠다는 그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걸 던졌는데 갑자기 홈런 2번 맞으니까 그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이를 충격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 김원건이 바깥쪽 그걸 잘 찍어쳐요. 그래서 잘 찍어서 그 코스를 잘 찍어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맞을 그 공도 밋밋하고 아까 말했던 슬라이더. 그쵸. 그래서 진짜 아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은 그런 거 자연재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김원곤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의 존재는 무엇인가? 김원곤 네. 선수가 지금 포스트 시즌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예요. 4홈런을 그쵸. 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지금. 코너 거푸입니다. 근데 김원곤 선수가 이제 현대야구에서 추구하는 회전력을 이용한 로테이셔널 스윙과는 다르게 이제 그 중심을 이동하는 리니어 팀으로 찍어치는 스윙을 하잖아요.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제자죠. 근데 이 선수가 올해 큰 변화가 있는 게 비록 찍어침에도 불구하고 공을 일단 띄우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볼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 올 시즌은 플라이볼 비율이 더 많아요. 맞아요. 외야로 발사하게 공을 맞아요. 보내는 비율.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김원곤 선수 부모님이 테니스 선수거든요. 사실 공 맞추는 데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타구 속도가 느린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 시즌 공인구가 반발력이 2018 시즌보다 더 강한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원곤 선수 같은 선수의 장점이 좀 많이 발휘되는 거 아닌가. 사실 김원곤 선수의 홈런을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라팍도 라팍에서 넘어가는 거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에서 친 홈런도 마지막 코너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비거리가 짧은 홈런이잖아요. 물론 홈런의 가치는 똑같고 장애 그쵸. 홈런이라 그래 홈런은 같지만 올 시즌 김원곤 선수에게 분명 유리한 상황도 맞았고 또 이 선수가 워크의식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건 뭐 맞아요. 팀에 의해서 굉장히 맞아요, 헌신하는 진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진을 겪었지만 23 시즌 차분하게 본인을 준비하면서 24 시즌부터 좀 본인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팬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사실 기아 상대로 너무 잘하고 사실 처음 보는 유형이거든요. 어떤 특정 투수 상대로 타이밍이 맞아서 이 상성 관계를 이루고 천정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는 많이 봤어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어떤 한 선수가 한 팀을 상대로 그 팀의 모든 투수 상대로 자연재해급 이거를 펼치는 선수는 저는 제가 야구를 지금 30년 넘게 보지만 김원곤이 유일합니다. 예전에 오마산 있었습니다. 그쵸. 오마산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산만 가면 오제를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네. 좀 안타깝게 됐죠. 하지만 뭐 박병호가 왔으니까. 그쵸. 오재일 선수도 21시즌 충분히 잘해서 저희가 그때도 이제 그 마지막 타이브레이커까지 간 거고. 맞아. 22시즌도 본인의 네. 역할 충분히 했어요. 네. 김원건이 기아한테 되게 강하더라고요. 올 시즌에. 근데 어제도 최원준이 쳤던 공에 솔직히 저는 안타 될 줄 알았거든요. 수비까지. 저는 직관 보면서 안타 최원준이 잘 쳤어요. 바깥쪽을. 그래서 이거 안타라고 봤는데 갑자기 김원건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비를 다이빙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김원건이구나, 또 온건이구나. 또 원건. 또 오는 건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좀 오버랩 되는 게 거의 비슷한 코스로 소크라테스 선수가 한번 빠진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데서 수비력의 차이가 조금은 보이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김원곤이 잘 잡은 거지. 그쵸. 소크라테스가 못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되게 어렵고 이게 머리 높이에서 허리로 떨어지는 공이 아니라 허리 높이에서 오다가 밑으로 떨어진 공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저는 뒤로 빠뜨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소크라테스가 중견수로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이 코너 외야수로 나오기에는 수비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어떤 필딩도 필딩이지만 릴레이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기에서 벗어난 릴레이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 코너 외야수로 소크라테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제 그 플레이는 테스로서는 최선을 다한 플레이였다. 원래 그게 봅니다. 야구에서 흔히들 외야수 하면은 물론 수비 가치는 중견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수비 난이도는 의외로 중견수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코너 외야에서의 타구 판단이 정말 어려운 어렵습니다. 편이고 어렵죠. 예. 소크라테스는 저도 수비를 되게 높게 평가하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 허리 높이로 낮은 허리 높이 밑으로 낮게 오는 공이고 또 소크라테스 선수가 키가 187인가 8이잖아요.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공은 좀 잡기 힘든 것도 있어요. 김홍곤 선수는 그보다 조금 아담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태근 선수가 중견 수비 굉장히 잘했는데 자기는 측면 수비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팬들이 생각하는 건 측면 수비가 좀 더 쉽고 중견 수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서도 김지찬 선수가 내야에서 외야 전향을 해서 첫 번째 했던 포지션이 중견수였고 그 롯데의 김민석 선수 역시 작년에 내야에서 첫 번째 전향한 게 중견수. 그쵸. 예. 그러니까 낙구 판단이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발이 빠른 친구들은 또 발로 커버가 되고 맞아요. 사실 지금 기아에서 중견수를 보고 있는 최원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김어령 같은 귀신 같은 낙구 판단은 안 돼요. 여전히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사실 빠른 발로 커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가능은 한데 외야는 그 코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외야 수비를 이제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은 뭐 우익수 같다, 좌익수 같다, 중견수 같다 다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익수 수비와 좌익수 수비도 분명 다르고 완전 다르죠. 중견수 수비와 다르고 그건 내야도 마찬가지로 3루, 2루 유격은 각자 특징이 다릅니다. 특히 프로레벨에서 어떤 전문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틸리티들하고는 굉장히 그래서 그렇기 좀 때문에 다르죠. 팬들도 유틸리티 선수들을 좀 높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분명 유틸리티 선수들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기존 고정된 포지션에 있는 수비 선수들보다 기록이 나는 건 조금 떨어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선수가 있기에 팀이 돌아가는 거고 아주 그런 유기적으로 유틸리티의 능력은 사실 팀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팬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삼성 기사라 났다. 내일 원태인 나오는데 내일까지 조지면은 2승 2패로 분위기를 삼성이 가져가고 광주로 가는데 우승 못할 수도 있다. 난리 개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태인과 내일이 1차전의 리턴 매치로 다시 붙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 심지어 기아는 이제 오늘 경기를 앞두고 지명타자 최영우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어지간하면은 결장을 하지 않는 선수란 말이에요. 금강불개고. 그렇죠. 죽을 병 아니면은 무조건 기어 나와서 이제 야구장에서 죽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선수인데 얼마나 큰 부상이길래. 저는 오늘 최용우가 부상당했다는 소리 듣고 오피스 자체가 최용우가 대구에서 되게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용우가 못 나오니까 어떡하지? 혹시라도 또 김도영도 만약 못하면 어떡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삼성으로 지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원태인인데 2일차는 또 잘했던 원태인인데 그런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김 선배님 갑자기 막 커트를 계속 하지 않나. 저는 사실 1차전 때 그 1회 때 보고 승기를 좀 잡았다고 약간 좋은 느낌이 들었던 게 무사 2, 3루인데 투구수가 25개인가 됐어요. 투구수 많았어요 오늘.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25개면 2회 초 원아웃, 투아웃 정도 잡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해버리니 그래서 내가 하는 원태인이 맞나. 사람도 댓글대로 되게 진짜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김선빈이 10개 뺐죠. 10개 뺐습니다. 빼요. 김선민이 맞아요. 10개 많이 지금 뺐습니다. 10개 빼고 2루타를 쳤으니까 원태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타격이 크죠. 네, 엄청 컸죠.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이 나성범이 초구에서 이제 땅볼 되기는 그게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1점으로 막았잖아요. 강민호가 결국에는 최원준 선택해서 막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도 좀 비슷비슷하게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2위에 3회 가자마자 막 계속 커트하고 변우익도 커트하고 해가지고 승기를 좀 잡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싶었어요. 생각보다 나성범의 그 땅볼로 인한 1타점이 컸어요. 왜냐하면 무사 2, 3루 찬스에서 김도영이었단 말이죠. 맞아. 김도영이면은 암만 못해도 이제 외야 후라이를 치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희생 타점이라도 1점을 먼저 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파울플라이로. 못하고 파울플라이로 범타로 야 이거 시그널이 안 좋은데 이재현한테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못 내면은 또 말릴 수 있겠는데 했는데 나성범이 초구부터 어쨌든 팀 배팅을 해줘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줬고 뭐 거기서 3루에 있던 김선빈까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됐고 아까 이제 도원님이 말씀하시 주신 것처럼 강민호가 소크라테스를 이제 거의 일어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걸렀죠. 걸러내고 걸러냈죠, 최원준을 선택해서 이제 1점을 막았지만 원태인 이미 때 투구수가 32개였단 말이에요. 원태인답지 않은 그런 오늘 라인업을 보면은 기아는 많이 바꿨어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소크라테스를 5번 타자로 두고 김선비를 2번 타자로 그쵸. 뒀어요. 그리고 최영호가 빠지고 이창진이 들어오고 그쵸. 나성범이 지명타로 빠지고 대신 오늘 삼성은 라인업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안 바꾼 거 보고 박지만 감독이 왜 안 바꿨지? 그냥 박지만 감독은 라인업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쵸. 감독이거든요. 특히 2번 타순에 막 우익수에 막 계속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타순이 감이 좋았던 건지 저는 그랬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어제 3차전에서도 삼성이 4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낸 4점이 저는 결국 만족하는 점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라인업을 손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김선빈을 얘기했는데 저는 기아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가 김선빈입니다. 맞습니다. 그 김지찬이 올 시즌 삼성에게 막 컨택의 달인, 컨택의 신 이렇게 부르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컨택률 1위는 김선빈이에요. 김선빈. 94%로요. 김지찬이 93%. 재작년에 컨택률 1위도 김선빈이에요. 김선빈이었죠. 재작년 1위 컨택률 1위도 김선빈이에요. 사실 컨택률이 높은 타격은 현대 야구랑 그렇게 맞진 않아요. 맞아요. 양질의 타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친다고 하니까. 맞아요. 배드볼 히터가 네. 그렇게 고평가 받는 시대가 아니죠. 근데 김선빈처럼 94%, 막 93%, 이 정도 되는 완전 고컨택의 타율은 그거는 하나의 특징이자 또 다른 변수이자 엄청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김선빈이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고 저는 3차전에 봤을 때 나성범이 5회 출루하고 나서 김선빈이 번트를 댔단 말이에요.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김선빈 원아웃을 공짜로 먹는구나. 결국 오늘 경기는 이제 김태군이 송은범을 상대로 이제 장외 홈런을 말로 홈런을 만들면서 KO 펀치를 날렸다라고 사람들 머릿속엔 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삼성 라이온즈를 무너뜨린 거는 김선빈의 무시무시한 잽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잽 펀치가 누적이 돼서 결국은 권투 선수가 쓰러진다라고 봤을 때 김선빈이 날렸던 그 무수한 잽,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바디 블로우가 원테인을 이제 무너뜨리고 같이 이제 원테인이 쓰러지다 보니까 삼성이 급하게 이제 불펜을 돌리면서 송은범이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결정타였다. 송은범 선수가 올라와서 송은범 선수의 가장 주목이 사실 투심이거든요. 투심을 넣으면서 첫 타자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태곤 선수한테도 나름 괜찮은 메커니즘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김태곤 선수가 원래 통산 홈런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올해 7개나 쳤더라고요. 삼성전에 삼성전에 2개를 또 한 경기 2개를 친 적도 있고 레이스한테 올해 감이 좀 좋나 봐요. 김태곤 선수가 그렇게 말로 홈런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확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도 점수를 내기도 했고 사실 6점이란 점수가 그렇게 못 따라갈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자들 입장에서 잘 낸 게 4점이고 오늘은 또 2점밖에 내지 못한 걸로 봤을 때 투수들이 실점을 준 것도 물론 크지만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준 게 패인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투런 홈런포가 진짜 결정타였죠. 그쵸. 네, 더 이상의 따라오지마 홈런. 거기 있어 홈런. 우리 이기겠다. 우리 광주에서 이제 삼성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소위 이제 해설위원들이 얘기하는 추격의 의지를 그쵸. 꺾어버리는 예. 초런 홈런을 맞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꺾어버렸어요. 거죠. 네. 저는 근데 가장 큰 점은 비록 3회지만 한국 시리즈라는 중요한 경기고 그 주자가 원아웃 만루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최선에 낼 수 있는 카드가 송은범이었나. 사실 송은범 선수가 물론 전체 커리어로 보면 좋은 선수가 맞지만 일단 한 번 방출된 선수고 맞아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최강야구 오디션도 맞아요.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하죠. 아무래도 팬 그런 입장에서는 선수고 되게. 그리고 아무래도 방출 선수 영입해서 좋은 사례들이 뭐 김진성이나 노경은이 있지만 그쵸. 이 선수들은 지금의 송은범보다 훨씬 젊은 상태에서 영입을 했고 아웃라이어죠. 구속도 145 이상 나온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송은범 선수는 구속이 사실 138, 137로 너무 비록 투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경기를 출전했지만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았어요. 좋지 않았죠. 네. 사실 김현준 구자욱 선수가 부상으로 한국 시리즈 김현준 선수가 엔트리가 들면서 이호성 선수가 빠졌는데 물론 독인 개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성이라는 거는 경험치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이호성이 아닌 그러니까 김송은범이 아닌 뭐 김태훈이란 카드도 있고 여러 카드도 있었을 맞아요. 텐데 송은범이란 카드를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원테인이라는 확실한 믿었던 에이스 카드가 부러졌을 때 삼성은 낼 수 있는 카드가 송은범이었고 기아는 최용우라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타자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간 이창진이 오늘 안타 멀티스를 포함해서 3출루 잘했어요. 경기를 해줬고
변우혁도 뭐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원태인에게 이제 8개의 공을 던지게 하면서 수비도 투구수를 이제 초반에 빼면서 또 수비도 리버스 더블 플레이를 굉장히 또 유려하게 잘했고 이게 대체로 들어간 선수들의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기아하고 믿었던 이제 베테랑 이제 송은범 카드가 부러진 삼성하고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양 팀의 지금 현 상황을 좀 대변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 삼성 불펜진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항상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엔트리에 등록돼 우리가 나오는 불펜진을 보면은 오승환 선수 없으니까요. 김지현 선수 FA 영입입니다. 임창민 선수 FA 영입입니다. 김태훈 선수 트레이드. 그쵸. 우승현 선수 보상 선수 LG에서 맞아요. 영입한 선수. 이상민 선수도 원래 키움 출신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엔트리 있는 선수 중에 우리 삼성에서 키우고 했던 불펜 선수는 김윤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뭐 자승현도 불펜이면 자승현 선수밖에 없지만, 근데 반면에 기아는 최지민, 곽도규, 전상현 다 기아 출신의 선수들인 거잖아요. 진영으로 뽑은 선수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잘 최근 이제 육성시켰고. 근 5년 내에 뽑았던 선수들이 지금 다 터졌어요. 맞아요. 네. 심지어 지금 이의리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올해 삼성이 이종열 단장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정상화되고 좀 이제 강팀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다져져 있지만 이 불펜 문제는 암흑기 때부터 계속 쌓여있던 문제예요. 맞아요. 계속 그렇게 누적되고 쌓이고 투수 시스템이 쌓이지 않으니까 외부로 영입을 하고 불펜을 메꾸려고 하더라도 기본 우리의 틀이 없으니까 결국 불펜이 무너졌다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3차전도 불안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불펜 투수를 이게 물론 1년 만에 바꾸려면 영입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장기적으로 불펜 투수를 키우는 플랜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외부 애플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불펜이 그냥 막연하게 안 좋으니까 그냥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자라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불펜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올 시즌 기아가 뭐 잘하겠지만 되게 1위 한 이유 중 하나가 불펜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불펜도 되게 좋아졌고 저는 그 중심에 곽도규가 갑자기 최지민도 작년에 잘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약간 너무 좀 작년만큼 퍼포먼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쵸. 곽도규 이준용도 약간 작년식 퍼포먼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곽도규 이런 장현식 이런 여러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잘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삼성과 좀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거는 기아의 타격입니다. 뭐 타격 너무 좋죠. 사실 밤새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 기아가 증명하고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야구는 타격이다. 특히 맞아요. 이제 타구 투저 시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트 시즌 얘기하면 투수력을 얘기하는데 올 시즌만큼은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LG 트윈스가 최다 실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엄청난 타격. 차이였죠. 올해 기아가 핵폐기물급 쓰레기 수비력을 보이면서도 압도적인 지금 정규 시즌 1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을 남겨둔 이유는 그냥 타격. 불꽃 타격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점수는 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수는 맞기만 하잖아요. 근데 팀탈도 1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삼성이 홈런도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가 투수진이 안 좋은 것도 투수진이 좋긴 하지만 이게 옛날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 본프레레 감독이 한 말이 있거든요. 수비진에서 4점을 주면 공격진에서 5점을 해도 된다. 네, 본프레렛이 야구죠. 딱 본프레레식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 경기 승부를 갈린 거는 내일의 공을 빠르게 공략한 삼성, 원태인의 공을 최대한 커트했던 기아 타이거즈. 네, 저는 좀 불가능할 거다라고 네.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작전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 타격 능력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감독하고 타격 코치가 원태인 공 길게 보고 커트해, 최대한 공을 많이 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아, 네. 어렵죠. 맞아요. 어렵죠. 저는 뭐 이진영 코치의 오늘 뭐 초구의 타격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초구의 타격은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봐요. 초구만큼 그렇습니다. 타율이 높은 카운트는 맞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불구하고 내일의 공을 안타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점수를 못 했다는 거는 삼성 타자들의 타격 능력 부족이죠. 맞아요. 네. 실제로 초구를 쳐야 된다는 근거 중 하나가 나중에 경기 중후반에 갔을 때 삼성 타자들이 한가운데 오는 공도 그냥 루킹 삼진을 당했어요. 그만큼 내일 선수의 공의 변화가 크니까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 존 오다가도 빠지는 스위퍼, 볼인 것 같으면서도 안으로 들어오는 투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익고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초구에 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구력 이거 내일이나 원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둘 다 워낙 공의 힘도 좋지만 볼넷을 많이 허용하지 않고 맞아요. 이 커맨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괜히 이 볼 개수 늘리겠다라고 복판에 들어오는 공 1구, 2구 지켜보면
위닝샷에 또 헛스윙해서 죽을 건데. 맞아요. 네. 네. 어. 결국 저는 그 타자들의 결국 능력치 차이였다가 지금의 승부를 갈렸다고 봐요. 저는 이제 올 시즌만 보더라도 타격 1위가 기아 타이거즈고 맞아요. 그리고 삼성이 6위거든요. 삼성이 6인데 사실 그거의 50%는 구자욱이에요. 구자욱이 사실 빠지고 지금 김원곤이 사실 에이스 노릇 역할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지금 삼성의 타격은 7, 8위 올 시즌 7, 8위 수준의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빠진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너무 네. 큽니다. 이게 공감할 대체 수밖에 우리가- 없는 게 구자욱 선수 WRC 플러스가 163인데 2등이 강민호 선수예요. 116이거든요. 정말 차이가 심해요. 그만큼 저희는 구자욱 선수가 전력의 반이라는 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타격 부분에서도 또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강민호의 부진도 좀 한몫하지 않을까. 강민호가 원래 플레이오프도 되게 잘했는데 한국 시리즈 와서 좀 죽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좀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도 못했습니다. 홈런이 홈런 마지막 하나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물론 네, 저는 네. 결승타를 말씀드려서 플레이오프를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백업 포수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쵸. 긴 이닝을 거의 지금 다 수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로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만만치 삼성의 타순을 보고 강민호가 6번 타순일 때 삼성이 좋다. 맞아요. 강하다. 아, 뭐 강민호가 이제 7, 8발면 그냥 네. 강민호가 강민호 멍청하다. 좋다. 지금 강민호가 망했다. 뭐 5번 타순이면 그나마 해볼만하다. 4번 타순이면은 강민호가 컨디션이 좋은데 나머지가 좀 부진하다. 맞아요. 강민호가 3번 타순이다. 이거 팀이 무너져야겠다. 라고 생각. 강민호가 3번 타순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강민호가 타격자라는 포수지만 3번 타순을 칠 정도인가? 맞아요. 라는 건 큰일 난 거죠, 진작에 그거. 고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태군이 이제 홈런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이거는 혹시 양의지가 페이스 오프를 한 다음에 김태군인 척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는 게 아니냐. 와 그런 음모론이 나왔는데 마지막 타석 때 병살타를 치는 모습. 야 저거 성품이다. 저 김태군 맞다. 네, 다 이제 모든 팬들이 우리 태군이 맞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김도영이 사실 이제 오늘 좀 잠잠해서 어제 경기도 그렇고 좀 김도영이 이제 홈런 2차전 때 홈런 하나 치고 너무 잠잠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오늘 볼넷 2개를 얻어내면서 기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이 벤치에서 본인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고 야구를 하는 선수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성범이 지금 아직 좀 밀린 세금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홈런으로 일시불로 낼 생각을 안 하고 안타. 똑딱 놔뒀다. 이거 좀 맞습니다. 4년 분할 납부로 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1번 타자를 해라. 네, 그런 근데 생각도 그 좀 말을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나성범이 못 치는 거 욕 먹어야 됩니다. 솔직히 구자욱이 부상당해서 못 나오는 거 욕 먹어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기아의 김도영, 삼성의 이재현, 김영우, 그리고 삼성의 김지찬까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지금 비록 부진할지 몰라도 정말 후에는 이 선수들이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훌륭하죠. 네. 예, 지금 비록 부진하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믿고 박수 치고 이 선수들의 모습을 좀 야구 팬이라면은 그러니까 삼성 팬이고 기아 팬이면 좀 쪼들릴 수 떠나서, 있는데 다른 네, 야구 팬이면 좀 떠나서. 흐뭇하게 네. 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이재영 같은 선수는 지금 발목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런 오늘 까고. 홈런도 치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내년부터는 진짜 KBO 리그 유격수 넘버원은 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넘버원까지 네. 아니더라도 이재현 선수를 수식하는 말이나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이제 이재현 선수를 얘기하는 표현을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선수다. 그럼요. 조금이라도 매년 우상향하는 매년 성장하고 선수라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부진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빼뱀. 빼뱀. 자, 그러면은 이제 기아는 양윤종, 이제 삼성은 황동재나 좌승현 중에 네. 컨디션 좋은 이제 선수가 나온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엘리미네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사실 선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투마카세를 맞습니다. 가겠죠. 모든 선수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 사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기아를. 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봐요. 박지만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뎁스를 좀 넓게 쓰고 많은 선수를 기용한다는 맞아요. 거. 플레이오프에서도 윤정빈이 막 4타수 3안타 막 사출루 막 했는데 다음 날에 다음 바로 날 김원곤을 좌투수라고. 바꾸고 근데 김원곤이 또 잘하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사실 오늘 4차전에서 라인업을 그대로 쓴 게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에 있는 타자들이 에버러지가 많이 낮습니다. 에버러지가 맞아요. 많이 낮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 적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진만이 그걸 시즌을 잘 운영했다고 솔직히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4차전에는 좀 재밌는 운영을 좀 하고, 그러니까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광주에서 1승을 따느냐 맞아요.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레이스하고 원태인이 계속 승을 챙겨줬는데 다른 투수도 승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한 번쯤은 해야죠. 맞아요. 네, 그 좋은 부분이네요. 근데 저희- 단지 올해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 사실 그 시리즈 시작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어차피 전력으로 밀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해 온몸 비틀기 좀 변수를 자꾸 창출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라인업 어제 잘 쳤으니까 그냥 내보내 이런 게 아니라 좀 라인업적으로나 아니면 플레이적으로나 조금은 스타일을 바꾸고 변수를 창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적어도 프로야구라는 이 바닥에 0.03% 정도의 재능들이 모인 바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본인들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야구가 뭐고 우리가 잘하는 야구가 뭔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맥시마이징하는 야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일발장타. 네. 그죠? 일발장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선발진인데 원태인이나 레이스 둘 다 나오지 못하는 이제 5차전에 사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선발진으로 틀어막는 야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야수들이 뭔가 심기일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좌승현이와 황동조 선수도 충분히 황동래 선수가 두산전에 아마 5이닝, 4이닝 무실점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맞아요. 두산전이 아니라 LG전 맞아요. 했고, 이 선수들이 충분히 갑자기 5이닝 무실점 한다? 그게 막 기적이고 이런 선수들은 맞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히려 공이 까다로운 거는 원태인 선수보다 까다로운 면은 있어요. 이 맞아요. 선수들이, 저는 황동재나 좌승현, 제가 볼 때는 좌승현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좌승현 선수가 단점이 볼넷이에요. 볼넷만 조금 잡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생각에도 좌승현이 나오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타자들도 훌륭하지만 역시 기아가 자랑하는 거는 좌타자. 뭐 최영우나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나성범 최현준. 이게 최현준 그다음에 이런 좌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좌승현이 나오는 게 아마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자 반대로 기아 타이거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 양윤종이 나오잖아. 양윤종이 일단 나오니까. 대투수뽕이 차오릅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그 전에 한번 등판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다시 한번 원태인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대투수니까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무난하게 한 2실점, 3실점만 해도 기아 타선에서 갑자기 빵빵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배 같은 경우는 기아 타선이 삼성 그 황동재나 그 좌승현보다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긍정적인 좀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기아가 너무나 상황적인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도 강하다라는 게 이거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거지만 기아는 이제 불펜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1회부터 이제 전력 피칭을 계속하면서 강하게 상대방을 누르고 조기에 이제 어제도 라우어가 77개 투구수를 끊고 오늘도 내일이 이제 80개를 안 던지고 내려갔는데 양현종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뒤를 보지 무리 안 않고 하죠. 그게 3이닝이 됐든 4이닝이 됐든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다 하고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쵸. 5이닝을 채우게 돼서 기아가 이기면은 한국 시리즈 이제 선발승 2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또 내려가면서 이거 하면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뒤에 전상현, 뭐 장현식 이런 좋은 불펜들이 나와서 경기를 책임지고 이기고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거고, 지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에 삼성의 이제 불펜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한국 시리즈 시작 전서부터 4승 1패를 예상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게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또 모르죠. 네. 삼성의 또 무서운 카운터 펀치가 있어서 제가 아마 그 이글스 에브리데이님 이렇게 전화해서 그때 녹으실 때도 말했지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측하냐 해서 저는 2승 먼저 하는 팀이 4승 2패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랬죠. 월요일 네. 경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까? 광주에서의 모든 세 경기를 허무하게 내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삼성의 저력 또 인정합니다. 또 야구는 언제 흐름이 바뀌어도 모르고 오늘 경기 중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팬 한 명이 어게인 2013을 써고 2013년도에 저희가 먼저 3패를 하고도 3연승에서 4승 3패를 우승을 했거든요. 리버스 스윕했죠. 네, 그런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아, 물론 충분히 막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볼 때 기아와 삼성의 체급 차이가 난다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야구는 한 끗 차이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1등 팀과 꼴등 팀도 한 끗 차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1등 팀과 꼴등 팀이 10번 싸우면 꼴등 팀이 4번, 3번 이기는 것이 야구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모르는 것이 야구고 삼성은 2위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월요일 경기를 잡고 화요일 경기까지는 모르겠네요. 기아는 이제 한 끝에 5억을 태우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극복해 보도록 더 격차를 벌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종전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